안녕하세요. 송지호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년 2023년도에 또 핵심적인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또 소개하는 시간을 좀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제 2022년도에서 여러분께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이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4번 타자는 모빌리티.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여기에 방송에서 계속 소개해드렸는데요. 올해도 대표적으로 코스모학이라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00% 넘게 올라왔죠.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최근에도 대우 마그네틱 상당히 한 60% 상승을 보였었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 부품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여기에 동반되어 있는 많은 산업들이 연결됩니다. 자율주행까지. 그래서 최근에 나무가 같은 종목군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한 50% 가깝게 올라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장비주, 특히 하나기술, D&T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오늘 올해 안에 여러분께 많이 드렸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 그래서 내년에도 전기차의 어떤 성장을 본다면 여기에 관련해서 2차전지 부품주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신 EDP 최근에 많이 알려드렸는데 40%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아직 올라가지 못한 부품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종목은요, 여기에 보시는 대로 신흥 SEC입니다. 네, 신흥 SEC는 상신 EDP하고 거의 같은 이제 업종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배터리를 많이 생산해서 전기차에 장착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도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이제 캔을 주로 하지만 이 회사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반적으로 입출력하고 연결되어 있는 캡, 어셈블리라든지 CID,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배터리 팩 안에다가 닫게 되면 이제 뚜껑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하지만 이제 단순하게 뚜껑이 아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다양한 고압 전류라든지 이런 부분,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 다 제거해주는 그런 상당히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저가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에 보게 되면은 전체적 주가의 흐름이요,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95,000원대까지 올라갔었고요. 올라갔던 이유 중에 이렇게 좀 내려왔는데 지금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최근에 우리가 환율이라든지 원자재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관심 가격은 한 52,000원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중간에 이제 중간에 이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67,000원 정도. 그리고 2차는 전반적으로 이 구간을 넘어설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2차는 한 9만 원 정도를 보시고요. 손절가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 47,000원을 설정했으니까요. 이 점을 잘 기록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흥 SEC에 대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의 EV 그 시장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이제 내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그 전기차 성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향후 성장에 보니까 매년 한 90% 정도의 성장을 이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 동사도 미국 쪽으로 현재 진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안 자체가 현지 생산하지 않으면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죠. 1,500달러의 어떤 이제 보조금이 지어지기 때문에 200만 원의 어떤 이제 전기차에서 그래도 이제 경쟁력 있는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자 자체가. 그래서 1,500달러 받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현지 생산을 이어갈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온통형 배터리입니다. 4680 온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성장성이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BMW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장착하고 나서 주행거리가 30% 이상 좋아졌다. 그런 이제 결과도 나왔던 것처럼 수요가 견조하고입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부품을 또 공급하고 있으니까 업사이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고객사가 삼성 SDI인데요. 고객사의 이 원통형 배터리가 현재 말레이시아 쪽에서 증설이 이루어지면서 네, 동사도 동일하게 원통형에 대한 CID 올해 2천만 개 정도의 어떤 증설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도 한 2천만 개 정도 추가적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도 어느 정도 실적의 흐름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향후에 내년에도 바로 성장을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원통의 배터리 쪽이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서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쪽은 이제 헝가리 중심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폭스바겐에 관련해서요. 이 중대형 이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 지금 공급이 확대되고 있죠.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분 뭐냐면 이제 각 그 자동차 메이커사들이 이제 전기차를 한 대씩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요. 미국의 GM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모델들이 이제부터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으로 느끼는 어떤 체감적인 부분은 이제 실적이 이렇게 반영되면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정도에 보면 상당히 이제 실적들이 업사이드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고속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쪽에는 대부분 이제 대형 쪽이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있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동사도 이게 대형 쪽이니까요. 월 200만 개 정도로 올해 이제 증설했는데 내년에도 300만 개 정도 추가 증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보면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이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최근에 말씀드렸죠. 환율이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데이터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제 원자재 수입해서 이거를 또 제조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환율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줬었죠. 최근에 환율을 보게 되면 1,050원에서 1,4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상승이었죠. 35% 정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원가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됐었겠죠. 그리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원자재, 특히 이제 원재료가 이제 알루미늄 쪽입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급등 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환율이 올라가면서 실적으로 그 원자재 하락에 대한 부분을 크게 누리지 못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환율이 지금 300원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익률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39%좀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95,000원까지 갔다가 왜 내려왔냐면 이런 이유가 크죠. 근데 최근에 그 악재 요인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가율이 좋아지면 이익률이 좋아진다면 매출 대비해서 이익률이 해적된다면 주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부품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여러분들을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막무가내 이렇게 좋다 하는 것보다는 베이스에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시면 좋겠죠. 미국 배터리의 수요 확대 보게 되면 그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보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중국이 크죠. 중국은 보조금을 엄청나게 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럽 시장이 좀 성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향후에 여기 파란색이 미국 쪽이거든요. 미국의 성장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이쪽 미국의 전기차 쪽이 클 것 같습니다. 최근에 GM이요. 2025년도 지금 뭐 전기차 팔아봐야 1년에 몇만 대밖에 못 팔아요. 많이 팔아도. 근데 2025년도에 연 200만 대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의 이 성장으로 본다면 중국은 이제 배제가 되죠. 이 인플레이션 법안에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알아둘 점은 미국은 트럭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픽업 트럭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용차 아닌 이제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용량이 크잖아요. 배터리 용량이 탑재 용량이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는 대로 한 대당 보통 한 44kWh 정도의 탑재가 되는데 트럭 때문에 향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60대까지 60kWh까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대수도 증가하지만 들어가는 배터리 양도 많아진다는 게 되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테슬라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모두 GM, 포드 다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이제 그 중에 하나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해서 이제 물량들이 나오고요. 다른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제 트렌드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초반에 원통의 배터리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테슬라가 이제 하이니켈 온통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네, 점유율도 확대될 상승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서 보조금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전기차도 고급 차량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가형 차량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저가형은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쪽. 이게 바로 이제 중국산이 많죠. 대부분 중국산에서 수입했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근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탑재가 돼야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중국산의 이 배터리에 대해서 원가 경쟁력이 그래도 가장 근접한 쪽이 원통형 배터리 쪽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건전지 모양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전지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그전에 많이 생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라든지 생산 능력에서 상당히 좀 우수하죠. 다른 배터리보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170 배터리가 교체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하이니켈 원통의 배터리 하게 되면 이 부품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하이니켈 양극재부터 해서 소재단들도 수혜가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북미 지역에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LG 엔솔, GM하고 합작사 지금 관련 3개, 하나는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고 2개가 이제 새롭게 지어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배터리 공장 캐나다부터 해서 이 북미 시장에서 3개 정도를 증설하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도 포드하고 합작 관련해서 지금 2개, 대규모로 2개 한 130기가와트시 정도의 어떤 캐파로 지금 증설하고 있잖아요. 자체 내 배터리 이제 가동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LG화학이라든지 이게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고려양 같은 기업들이 이제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 배터리의 소재 사업에 뛰어드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은 한국 기업들의 이제 전체적으로 이 중국 기업들과 일본 기업들의 어떤 물량을 한국 기업들이 흡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보게 되면은 LG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삼성 SDI도 생산 능력, 원통의 배터리에 대한 능력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베이스에서 알아두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참고성을 보시게 되면 이제 원통의 배터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원가 면에서 40% 이상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배터리잖아요. 자동차 가격에서 40% 정도 차지하는데 비용을 40% 이상 줄인다면, 네, 여러분들도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이걸 쓰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게 좀 트렌드하고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2170.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름이 21mm니까요. 2.1cm. 높이가 70mm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지금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게 용량을 좀 더 키우자고 해서요. 4680. 네, 지름이 이제 46mm, 높이가 80mm 이렇게 흡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테스트 해보니까 이제 주행거리도 16% 더 증가하더라. 힘도 좋고. 그래서 이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원통의 배터리, 테슬라의 원통을 이제 적용해보니까 2170 이겁니다. 이렇게 작은 배터리를 수백 개를 모듈화합니다. 네, 모듈화해서요. 자동차 밑쪽에다가 이제 이런 배터리 케이스에다가 하나씩 모듈화해서 이게 장착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배터리 케이스, 저번에 송화이텍이라든 이런 기업도 알려드렸잖아요. 하신 같은 종목군도 많이 좋았죠. 올해 안에 여러 번. 네, 보시면 이게 배터리 케이스가 타당 70만에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아진다, 향후 좋다, 이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서 장착됩니다. 네, 거의 네, 수천 개의 그 작은 건전지처럼 크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이 캔이고요. 이게 캔이고, 아까 신흥 SEC가 만드는 이제 CID라고 합니다. 원통형 CID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여기 보시는 데 쉬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양극재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전해액이 들어가고, 또 분리막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들어가면 전해액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극재가 들어가고요. 이거를 돌도 말아가서 여기다 쭉 집어넣으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신입시 각형 캔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보작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의 45% 이상 올라왔고요. 그래서 원통형에서 CID, 캡, 업셈블러 이런 식으로요. 관련돼서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오거나 가스가 발생하면 이걸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각형도 만들죠. 이 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퓨즈가 있고 맨브레이크 관련된 제품이 있으니까 쉽게 이거 제품들을 우리가 이제 그 기술 진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CID 아까 뚜껑 모양이 있지만 실적으로 보게 되면 복잡합니다. 여러 금형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관련해서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사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런 이제 구조의 흐름들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만큼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온통의 배터리에 대한 성장성과 또 이제 각형 배터리 유럽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신흥 SEC 목표가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있다가 또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께 자세히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송지호 파트너였습니다.